베르나르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62살이 되던 어느 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후 4년 동안 걸어서 여행을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12,000km. 그 험난한 길은 그를 힘들게 했지만 또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마지막 날 밤이 지나고 첫날에 동이 트려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가야 될 이 길은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목적지로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걷는 속도로 함께 가야만 하죠. 우린 때로 같은 곳을 보겠지만 서로 다른 것에 한눈을 팔기도 하고 갈림길에서는 또 헤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자유롭게 할지. 우리 1년 뒤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모일까요?
2004년 FM 영화음악 첫방가 오늘 첫 곡 마크 노플러의 Long Road 띄워드렸어요. 영화 칼 중에서요. 정말 우리 앞에도 이렇게 길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남아있는데요. 사실 새해라고 늘 새로움을 외치지만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요. 낡은 옷을 잘 빨아서 정말 방맹이로 두드려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그래서 잘 말려서 다시 입는 것. 긴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해 맞을 준비 잘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깨어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새해의 첫 시간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간인가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헷갈리는데 윤종원 씨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새해에는 좁쌀 같은 마음 씀씀이를 과감히 버리고 원수를 물에 새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원수를 물에 새기는 한 해.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요. 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2004년 한 해가 엄청난 해가 될 것 같은데 윤종원 씨 좋은 말씀 고맙고요. FM 영화음악 새로운 기분으로 저희 주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자, FM 영화음악에서 준비한 2004년의 첫 번째 선물은요. EMI 뮤직에서 제공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속의 클래식, Best of FM Movie Classic 이 앨범이에요. 영화 속의 클래식을 모은 앨범인데요. 4장짜리입니다. 자그마치 4장짜리니까요. 좋은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FM 라디오에서요. MBC FM 라디오에서 괜찮은 신문지 잡지를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그 잡지 이름은 FM4U 매거진 91.9인데요. 제가 그 잡지를 보니까 그 잡지라기 하기에는 이렇게 커다란 신문지 같아서 둘둘둘둘 말고서는요.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등도 두드려줘도 될 것 같고 여차하면 바닥에다 깔고서 앉아서 될 것 같고 그래. 임재현 PD가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아주 여러모로 좋은 그런 매거진입니다. Have a Good Time KTF 협찬으로 제작된 FM4U 매거진 91.9를요. 1월 5일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뭐 여러 DJ들의 글도 실려 있고 또 이것저것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커피 드실 때 한 번쯤 옆에 있는 신문지를 눈여겨보세요. 자, 그럼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2004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영화들 소개하시기 위해서 지금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가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곡을 들려드릴까 했더니 신곡 중에서 신작 영화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곡을 오늘 그 다음 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문정민 씨, 제주의 문정민 씨 내 사랑 스미골 하시면서 스미골이 너무너무 좋아요. 반지의 제왕 3편 중에서 이 여러 가지 감상문을 올려주신 분 중에서 내 사랑 스미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민 씨가 처음인 것 같아요. 서울 도봉구의 전지은 씨, 서울 강북구의 수요 6동의 박성실 씨 듣고 계세요? 다음 곡 여러분을 위해서 띄워드릴게요. 제임스 골웨이가 플루스를 연주했습니다. The Grey Heavens.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예, 새로 나온 영화들을 그만의 눈으로 미리 보는 필름 이정령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2004년에 처음 개봉하는 영화들. 네. 어떤 영화들인가요? 다 볼만한가요? 예, 뭐, 볼만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반지의 제왕이니, 뭐, 실미도니 하는 커다란 영화들 사이에서, 이제 소품이라고 표현하죠. 작은 영화들 몇 편 개봉하는데, 볼만한 영화 있고, 또 좀 생각해 볼만한 영화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인의 아파트입니다. 예, 스페인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영화군요? 예, 스페인 영화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영화로 딱히 얘기하기보다는 유럽 영화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자비에라는 프랑스 청년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일종의 어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묵게 되는데요. 그 아파트에는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살고 있죠. 그렇게 한 10여 개국 가까이 되는 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온 다국적 주인공들이 네. 한 아파트, 스페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이야기가 바로 이 스페니쉬 아파트먼트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비에라는 중심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요. 자비에가 거기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일종의 약간의 단기간 내에 성장 드라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자비의 그런 성장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사는 동거 드라마의 형태로서 네. 이 영화를 바라볼 가치가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보통 카페 같은 데 많이 걸려있던 클럽 싱글스요. 예. 네, 그 영화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영화가 이제 싱글들, 네. 어떤 독신을 원하는 젊은 청년들이 각자 자기들의 직업과 꿈과 문화들을 가진 상태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네. 이런 드라마들은 대개 보면요, 모두가 다 어떤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듯 하지만 실은 그들이 함께 산다고 하는 집단 동거 생활에서 오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융화의 면들, 이런 것들이 영화의 테마로 종종 부상이 되곤 하는데, 네. 이 영화 역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의 문제는 독신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국적성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 영화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럽판 프렌즈다. 이제 TV 미국 드라마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드라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유럽 연합의 어떤 홍보성 영화 같다라는 느낌도. 그러게요. 저는 지금까지 그 생각했어요. 말씀하시면서. 예. 근데 사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향후 유럽이 이제 유럽 연합의 형태로 자신들의 어떤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이제 거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와중에 있어서 그 각국의 문화들이 이만큼 잘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런 것들이 대신 이제 뭐 어떤 계몽적이거나 굉장히 눈에 뻔히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 주인공들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에라스무스 제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유럽에.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인문학자 아닙니까? 네. 16세기 네덜란드에. 에라스무스의 주창, 유럽주의에 대한 주창에 따라서 유럽의 각국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유럽에서도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또 활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자비에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아파트에 모이게 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일상의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 청소를 안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서 청소를 해주고, 누가 저기 가서 사고 치면은 그것도 이렇게 덮어주고, 또 누가 어떤 기회를 마련해주면 그것도 이 사람이 가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씩 어떤 거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삶의 작은 부분들을 유럽 각국의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화들로 채워나간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 끝에 갔을 때에는 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이 함께 연합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희망적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예. 사실은 있어요. 네, 예.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뭐 민족이나 국가를 가지고서는 농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모이면 뭐 미국인, 영국인, 뭐 프랑스 사람이 모이면 네. 하면서 그들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나 혹은 동질감에 있어서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네. 항상 농담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재미도 이 영화 예, 속에 그럴 수 있나요?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유럽 사람들 유럽 영화에 보면은 아주 단골로 놀림감 되는 민족이 있잖아요. 이제 네. 폴란드 사람들, 네, 폴란드. 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지만 터키 사람들,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 이제 아주 단골로 되고 네. 프랑스 내부에서도 이제 자기네 뿌리 뭐 골족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뭐 게르만하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장난도 치고 그렇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각국이 서로를 존중해준다라는 바탕이 있어요. 그런 면이, 사실은 이것도 좀 의도적인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유럽 각국에 대한 서로 간의 편견과 질시보다는, 일단 존중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흠잡기는 싫은 어떤 농담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영화적인 형식을 본다면 그러니까 드라마로서 재미있게 풀어진 예, 그렇죠. 영화죠? 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스페니쉬 아파트먼트에는 뭐 각국의 주인공들이 있으니까 음악들도 좀 화려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음악들도 유럽 음악이 사실은 좀 낯설습니다. 우리가 유럽이 뭐랄까 대중음악이 존재하는 나라들이라기보다는 이상하게 각국의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음악적인 관습에 굉장히 실험성이 강한 게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 네.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음악들 들어보면은 그게 다만 낯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고 네. 많은 어떤 실험들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유럽 음악이긴 한데, 뭐 여기 나오는 음악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이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을 어떤 백뮤직 정도의 음악들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음악을 한 곡 들어볼까요? 아프리카노 올스타즈가 부르는 베테츠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스페니스 아파트먼트 중에서 아프리카노 올스타스가 부르는 베테체였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과연 개봉작이 참 제가 이렇게 얘기를 꽈서 하나요? 네,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새해를 맞아가지고 아직도 몽롱한 기분인지 자꾸만 말실수를 해요. 자, 어떤 영화가 또 준비되어 있죠? 예, 한국 영화 한 편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예. 코미디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준호 씨, 공영진 씨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작품은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제목 안에 두 주인공의 이름이 있습니다. 림동해라는 그 해군 병사고요. 네. 그다음에 최백두라는 장교입니다. 예. 두 사람이 북한군이죠. 북한군인데 이제 술을 공해상 그 바다에서 술을 마시면서 즐기다가 술에 취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폭풍우가 치고 눈을 떠보니 어느 해변가인가 이제 쓸려와 있죠. 그래서 네. 여기가 어딘가 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 강원도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남한으로 떠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백두와 동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우왕좌왕하는 이야기 속에 서 이제 코미디를 끄집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아무래도 사투리쓰다 보니까 조선족으로 오해도 받고요. 또 이제 예컨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정말 해도 해도 안 돼서 아예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위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아예 밝히니까 서울에 있는 고위 경찰이 내려온 것 같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다거나 이런 네. 식의 유머들이 그 영화들을 채우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공영진 씨가 워낙 개인기가 뛰어난 배우다 보니까 공영진 씨로부터 끌어내는 웃음들이 또 한 편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제 예. 이 분단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의 소재로 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기발하다거나 새롭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어떤가요? 예, 이 작품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좀 아쉽고요. 또 남북한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이제 신년부터 네. 조금은 이제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점들을 던져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경비구역 JSA도 남북한 문제로부터 어떤 개인적인 드라마들을 풀어내면서 그것이 다시 이제 국가적인 이야기들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정교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남북한 문제가 소재로 된 영화들이 코미디가 많았어요. 네. 남남북녀 같은 영화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사실 왜 코미디로만 남북한 문제를 다루느냐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미디로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떠한 형태로도 북한 문제가 소재로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사람들 혹은 이제 남북한 사람들 만남에서 오는 어떤 신기한 부분만을 어떤 코미디의 설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남남북녀가 그런 경우였고요. 네.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어떤 자본주의 문화가 아주 향락 문화가 극에 달한 해수욕장에서 난데없이 외계인처럼 떨어진 북한의 두 병사. 참 말하자면은 이색적이고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일종의 이제 엑조티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으로 북한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다양한 다른 시도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좋습니다. 그렇게 코미디의 소재로 이용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분명히 남북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가치 중립적이고 판단이 없는 상태의 드라마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아직까지 남북한은 분단 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남북한의 문화적인 충돌이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경쾌하고 즐겁게도 그 어떤 차이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스페니시 아파트먼트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못하는 건지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남한 땅에 떨어진 북한 병사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의 어떠한 남북한의 문화적인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미디는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관습적인 다른 부분들에서 오는 것이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또 하나가 남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JSA랑 비교를 하자면 JSA에서 그 남북한 병사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와 그 어떤 놀이의 차이들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 정말 너무나 우스웠지만 그것이 분단의 어떤 벽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서로를 모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씁쓸함이 깔려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남북한 소재 코미디에서 왜 계속해서 더 발전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저는 이 영화에서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향후에 많이 나올 거예요. 북한 얘기 이제 많이 나올 건데 네. 조금 더 그런 면으로 신경들을 쓰시고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누군가요? 네, 감독이 그 안진우 감독이라고요. 네.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영화를 만든 네. 데뷔작이에요. 예. 사실은 코미디 감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버 더 레인보우가 나름대로 드라마죠. 드라마였고 그 감독이 자의식이 좀 충만해 있던 작품이었는데 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가 박철 씨나 김원희 씨 등등의 우리가 방송에서 익히 만나 뵀던 많은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연예인들이 대거 조연으로 등장해서 어떤 양념식의 코미디를 이제 구사하는 방식도 이제는 조금 더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식의 영화 만들기가 결국은 이제 홍보, 마케팅, 또 방송 출연까지 이어지면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어떤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네. 엔터테인먼트의 한 그릇처럼 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새해에는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좀 다듬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는 없는 네, 겉으로 보면 형식으로서는 그렇고 안의 내용으로서는 소재 자체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조금 아주 낯익은 소재는 아니지만 네. 그 소재를 가지고 풀어내지만 결국 새롭지 않는 조금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영화를 보고 저도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여하튼 오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해 주셨죠. 스페니쉬 아파트먼트와 동해물과 백두산이에 대해서 간단히 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뭐랄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탁 치켜들고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하는 영화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신년에는 크고 작고 규모를 떠나서 많은 작품들이 개봉 대기 중입니다. 예. 할 말 많은 영화들도 있고요. 재밌는 영화들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 듣기 전에 이지은 편집장께서 신년을 맞아서 어떤 저희 청취자에 향한 어떤 말씀이라든지 각오라든지 내지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요. 저도 이제 영화 잡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지만, 영화가 대중문화의 어떤 꽃이자, 핵심이자, 모든 것을 관통하는 스펙트럼의 중앙부에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휴일이 되면 극장에 가장 먼저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랄까요,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식, 네. 이런 것들을 영화가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머 같은 것들도 다 영화를 통해서 요즘 더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예컨대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사실 80년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 젊은 관객들이. 그거를 알게 해준 것이 영화고요. 그 영화가 일종의 허상이지만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고 존재했던 모든 사건들의 실감을 부여하는 게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즐거움과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어떤 지금의 어떤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 방송도 그렇고 제가 맡은 코너도 그렇고 보다 그렇게 조금 확산된 어떤 삶의 한 방편으로서 즉 어떤 즐거움의 도구로서가,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보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유희거리로서가 아니라, 네. 삶의 한 방편으로서 영화에 접근하고, 그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많이 즐겁고, 더 많이,
정말 저로서는 행복할 수까지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신년 인사로는 드리고 싶네요. 동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가족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닥터 소스 원작의 The Cat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스매시 마우스가 부르는 Getting Better. The teachers who taught me were more. You're holding me down, turning me around, feeling me out with your rules. I got you with me, it's getting better, a little better, all the time. I got you with me, it's getting better, a little better, since you've been mine. We used to be an angry young man, behind my head in the sand. You gave me the word, I finally heard. I'm doing the best that I can, yeah. I got you with me, it's getting better, a little better, all the time. I got you with me, it's getting better, it's getting better, since you've been mine. It seems so much better all the time. It's getting better all the time. It's getting better, a little better, all the time. You're just like me. It's getting better, since you've been mine. Getting so much better all the time.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只一息間燦爛，隨雲霞漸散，逝去的光彩不復還。情纏綿綿，難為這一絲的變幻。如浮雲聚散，辭別這滄桑的倦顏。漫長路，驟覺光陰退減，歡欣總短暫，未再返。那個看透我夢想是平淡，就遇上幾多風雨翻，編織我交錯夢幻。曾與你真心的臂彎，伴我走過萬難。奔波中心灰淡，路上紛擾波折再一彎，一天想到歸去，但已晚。真心的臂彎，伴我走過萬難。奔波中心灰淡，路上紛擾波折再一彎，一天想到歸去，但已晚。遇上幾多風雨翻，編織我交錯夢幻。你真心的臂彎，伴我走過萬難。奔波中心灰淡，路上紛擾波折再一彎，一天想到歸去，但已晚。영웅본색 3편에서 들어본 매연방의 음성, 시양철과 석양의 노래였습니다. 이 음성을 이제는 우리가 라이브로는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사실 2003년의 마지막 날 매연방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으셨죠. 저도 메일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매연방의 부고를. 그때 제 느낌은요,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친구분들 부음을 들으실 때 그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나 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슬퍼하시다가 나중에는 멍하세요.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막막한 표정으로 그런 부고를 접하시거든요. 그때 그분들의 표정에서 저는 가끔 그래 이제 나랑 함께 한 시대를 호흡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 그 느낌이란 것은 어떨까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장구경에 이어서 또 매연방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영화 배우들이 떠나면서 글쎄요, 그들이 물론 자연사, 그러니까 늙어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과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한 시대를 호흡을 했고 나를 울리고 또 감동하게 했던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마치 나의 시대가, 나의 시간이 이렇게 딱 잘라져서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장구경의 부흥과는 또 달리 매연방의 그 부고를 듣고 나서는 그런 어떤 막막한 느낌이 들었는데, 글쎄요, 영화음악, 저희 FM 영화음악 팬들도 사연들을 많이 올려주셨네요. 특히 대구의 김영진 씨, 제 말이 시가 되었나요? 하는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저 사실요, 매연방 그 사망 소식 듣고 김영진 씨 먼저 떠올렸어요. 저번에 그 올해 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김영진 씨가 장구경이 세상을 떠난 한 해입니다. 매연방마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매연방 지난 3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홍콩 현지 시간으로 오전 2시 50분경이었는데 홍콩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참, 그 2003년 마지막 날을 앞두고 매연방이 세상을 떠나서 사실 이 새해에 2004년 이 첫날 방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그 친구 정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노래 그리고 그 독특한 눈빛, 그 연기 우리 잊을 수 없잖아요. 매연방.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영웅본색 3편은요. 1989년에 서국 감독이 만든 그 영웅본색 시리즈의 완결편인데 여기서 매연방은 그 미모의 킬러 주연걸로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주윤발과 사랑에 빠진 역이었는데 사실 이 영웅본색 3편에서 불렀던 그 매연방의 노래 석양지가 시양실가는 2003년 11월 8일에 매연방이 자신의 마지막 콘서트 아니타 무이의 클래식 기념 콘서트에서 그때 마지막 곡으로 부른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애착이 가는 그런 노래였는데 청취자 박재용 씨가 이 곡도 신청을 해주셨죠. 서울 관악구의 공보경 씨, 아니타 무이가 사망했습니다. 긴 머리, 특유의 입술, 그 매력적인 여배우가 세상을 떠나다니 스타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참 외로웠던지 혹은 죽음을 예감했던지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녀가 콘서트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만 사실로 되어버렸습니다. 청량한 그녀의 목소리, 고혹적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연방 1963년생이에요. 홍콩에서 출생을 했고요. 경극배우 출신의 어머니 덕에 음악적 재능을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13살부터 무대에서 노래 실력을 발휘하면서 대중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홍콩에서 그리고 중국 음악계에서 매연방은 가수로서의 이미지, 가수로서의 명성이 더 강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화배우로서 먼저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성룡의 미라클 그리고 서극의 영웅본색 3편을 통해서 배우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저에게는 매연방 하면 이 영화가 사실 더 인상적으로 다가와요. 사실 장구경과 평생 아주 친한 사이였고 그래서 장구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를 추모한 매연방. 바로 이 영화에서 장구경과 매연방이 연인으로 나왔었죠. 1988년 관금복 감독의 연지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구라고 그 제목이 알려졌어요. 비디오로 인지구라고 표기돼서 나왔었는데요. 이 연지구로 매연방은 금마장 그리고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연방은 기생으로 또 장구경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나왔죠. 이 둘은 사랑에 빠지는데 현생에서는 그 사랑을 이루질 못하죠. 그래서 이 둘은 동반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세에서 만날 것을 기약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도련님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된 저승사람이 된 매연방 기생 여화는 도련님을 찾아서 인간 세상으로
옵니다. 도련님 3811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와.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올리죠. 사람을 구하는 기사요. 사실 매연방은 저승에서 장구경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찾을 수 없자 이승으로 다시 환속해서 장구경을 찾습니다. 결국 장구경을 찾아요. 다시 만나죠. 그 도련님은 장구경은 그때 극약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라하게 늙은 모습으로 이승에 남아있고요. 매연방 기생 여화는 아름다운 그 젊은 날의 모습 그대로 장구경과 만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환상적이고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이준호 씨, 이 영화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죠? 함께 들어봅니다. 매연방이 이 연지구에서도 노래를 직접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죠. 연지구.情像火灼般熱，怎笑一生一世，延續不易。負情是你的名字，錯付千般相思，情像水向東逝去。痴心枉傾注，願那天你曾遇，只盼相依。哪管見盡遺憾世事，漸老荒涼。매연방이 부른 연지구, 연지구. 영화 연지구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그 립스틱 케이스란 뜻이죠. 연지 담는 그릇. 이게 바로 매연방과 그러니까 기생 여화와 장구경 그 도련님 사이에 그 어떤 이어주는 고리였죠. 도련님이 선물한 그것이 바로 이 연지곽이었는데요. 사실 장구경과 매연방의 인연은 이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데뷔작인 연분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오연, 금지오겹 이렇게 모두 4작품에서 함께 했었는데 평생의 절친한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한 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나 봐요. 2003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정말 장구경이 세상을 떠나고 200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매연방이 세상을 떠났는데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이주연 씨가 정말 거짓말 같은 뉴스였는데 사실이네요 라고 오래도록 매력적인 모습으로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떠난 그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동작구 사당사동의 이영인 씨, 경기도 성남의 이신혜 씨, 그리고 서울 성북구의 김형준 씨,
서성동구 성수이가의 오진영 씨 모두 매연방을 추모하시는 글을 올리셨어요. 영화 우연에서 매연방이 장구경을 찾아 헤매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매연방이 장구경에게 말하죠. 당신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고. 장구경과 매연방, 내 10대를 홍콩 영화계로 이끌었던 주역들, 내 감성을 키워준 그들이 남긴 영화와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오진영 씨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 허스키한 목소리의 매연방, 그리고 미성의 장구경, 그 둘이 함께 부릅니다. 영화 연분, 데뷔작 연분에서 그들이 함께 부른 이엔판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沒有一聲再見，沒有半聲淒怨，淡淡去淡無言。過去終於過去，留下了當初一切，在懷念。每段美好的片段，腦海一再閃現，是否能證實曾與他有緣，在困苦中百轉，但結果在眼前，事實盡心無緣，我已不敢再說，來日可相見。你我相隔多遠，那年那天可相見，那處境可會改